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마포구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맡고 있는 김영수 상담사입니다. 요즘 들어 어르신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7월에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에서는 지급일이 7월 21일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정작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는 자세한 안내는 잘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도 상담 현장에서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 상담사님, 신청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스마트폰도 모르는데, 은행도 요즘 잘 안 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실제로 어르신 한 분은 주민등록증을 들고 오셔서 그냥 저 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그 심정을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정보는 많은데 정작 필요한 설명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확인한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방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글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신 부분만 체크해서 보시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보시며 대화도 나누시고 필요한 부분은 밑줄 그어두셔도 좋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청 방법 중에서도 방문 신청에 집중한 정보입니다. 저처럼 현장에서 어르신들 직접 뵙고 상담하는 사람이 느끼는 건데요. 많은 경우 스마트폰보다는 직접 센터에 오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빠릅니다. 준비물도 간단합니다.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만 있으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통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어디든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는 점심시간 없이 운영되므로 12시, 1시 사이에 오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점심시간은 피해가야지 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대기 시간을 줄이시려면 오전 일찍이나 오후 2시 이후 한산한 시간대를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접수대에 계신 공무원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만 움직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시면 접수대나 복지 민원 창구로 가셔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 긴장되거나 말씀이 어려우시면 미리 메모에 간 내용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직원분들은 이미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때 꼭 챙기셔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뿐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이면 충분하며 통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모든 서류를 다 챙겨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챙기시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합니다.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간편하고 안전한 방법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권은 종이 형태로 바로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는 매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은 신청 당일 바로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셨다며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이름 서명만 하시면 바로 자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수령하실 수 있고 복잡한 카드 등록이나 스마트폰 조작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계시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시고 제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데 집으로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가능한 날짜를 안내해드리고 약속을 잡게 됩니다. 이후 지정된 시간에 공무원이 댁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현재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운영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전화만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쉬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에 자주 가시는 은행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나 우체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오후 4시에 접수가 마감되므로 가능하면 오전 중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대기 시간이 힘들 수 있으니 너무 더운 시간대를 피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은행 직원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도와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가실 때는 여유 있게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스마트폰을 평소에 사용하시거나 자녀나 손주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편리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외출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 앱 설치나 본인 인증 단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인이 사용 중인 카드사를 확인하신 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카드사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를 쓰신다면 KB국민카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 설치 후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로 로그인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앱 설치를 마치셨다면 이제 로그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는데 이 과정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앱 내 안내에 따라 천천히 하시면 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자녀나 가까운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메뉴는 보통 메인 화면에 크게 표시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별도로 확인 전화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이 신청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지원금이 카드에 충전됩니다. 지원금은 기존 포인트와는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셨다면 먼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이후에야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또한 결제 후에는 문자로 남은 금액이 안내되기 때문에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잔액을 파악하실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문자 확인이 익숙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방식이 제일 간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 이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자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은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같은 날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 방식으로 신청 날짜가 구분됩니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 화요일은 2나 7, 수요일은 3이나 8, 목요일은 4나 9, 금요일은 5나 0이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1년생이시면 끝자리가 1이므로 월요일에, 1968년생이면 수요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로 지난 몇 년간의 지원금 신청에서도 큰 혼잡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규칙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굳이 첫 주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주 차부터는 출생연도나 요일과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선택은 본인의 생활 방식과 편의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카드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는 종이형 지역사랑 상품권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신청 즉시 실물로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음식점 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실수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 조작이 필요하지 않아 가장 많은 어르신들께 권장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편하신 분들은 익숙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결제 시 자동으로 지원금부터 차감되는 방식이라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결제 직후에는 문자로 잔액이 안내되니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얼마나 남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 깔끔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 어렵지 않은 분들께는 이보다 더 간단한 방식이 없습니다. 선불카드 방식도 있습니다. 새로 발급되는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신청 시에 별도로 이 카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현장에서 직원이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자녀분이 함께 동행하거나 신청을 도와주시면 더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아들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와 선불카드로 신청을 마친 후 이런 건 혼자였으면 못했을 텐데 같이 와줘서 든든하다 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분명합니다. 동네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 음식점, 약국, 의원, 이발소, 미용실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 자주 가시는 동네 가게에서는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카페나 빵집, 치킨집, 편의점, 노래방 등에서도 일부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라는 기준입니다.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라도 어떤 지점은 가능하고 어떤 지점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장 출입구에 붙어 있는 민생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치킨집에서 결제하려다 이거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해당 지점이 매출 기준을 초과한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미리 확인만 잘하시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전자제품 전문점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이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배달 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앱을 통해 주문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주문하고 가게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매우 헷갈리기 쉬우니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은 배달 앱도 간편하지만 이번 소비 쿠폰은 얼굴 보고 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1차든 2차든 관계없이 모든 금액이 같은 날짜에 소멸됩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무심코 넘기다 보면 남은 금액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어르신은 아까워서 아껴뒀다가 결국 못 썼다 고 하셨는데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거나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점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일이나 수령일을 깜빡하지 않도록 미리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국비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시면 1차 지급일보다 앞선 7월 19일에 휴대폰으로 관련 안내 문자가 오기 때문에 일정 놓칠 걱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시기에는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원금 신청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링크가 들어있는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절대로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통장이 털릴 수도 있으니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화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가 있더라도 단 한 글자도 말씀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먼저 보내야 한다. 는 말도 모두 사기입니다.
심지어는 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역시 100% 사기입니다. 이런 피해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며 나는 안 당하겠지 하셨던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0번 민원 콜센터나 주민센터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원금이 피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안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상담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게 진짜 정부에서 주는 건 맞나요?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어르신들께서도 요즘 사기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카드번호를 확인하겠다는 식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정부나 카드사, 주민센터에서는 절대로 그런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정보는 말하지 마시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먼저 끊고 가족이나 센터에 확인부터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라는 말도 역시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모든 지원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먼저 요구하는 순간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실물 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이런 피해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받으셨다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110번 국민콜로 전화하세요. 사실 이런 피해는 기본적인 주의만 잘하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낯선 전화나 문자는 일단 한번 의심하고 중요한 판단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녀나 가족과 상의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헷갈리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콜 110번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7월 14일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지원을 위해 별도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용 콜센터를 준비 중인데 정확한 전화번호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되면 각 주민센터나 정부 홈페이지에 안내될 테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과정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의 조건이 조금 다르다거나 지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의 복지상담 창구에 방문하셔도 좋고 가족과 함께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는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소문에 휘둘리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지원금이 어르신들께 작은 여유와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모자 쓰시고 물도 자주 드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꼭 필요하신 내용을 정리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정부의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설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해오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움이 필요한 건 알지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 는 막막함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장벽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상징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분명한 손길입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거나 생활비가 빠듯한 어르신들께는 이 지원금이 무척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돈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니까 한 달이 좀 여유로워졌다. 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정책이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이런 거 복잡해서 못하겠어 하시며 포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고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자녀분이나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알고 있었더라면 받았을 텐데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보의 격차가 혜택의 격차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도 그동안 나왔던 복지 설명 중에서도 가장 자세하고 실제적인 안내가 되도록 신경 써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번 지원금은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처럼 지역 사회와 연결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동네에서 사용하면 가게 주인도 살고 시장도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어르신 한 분의 소비가 곧 이웃을 살리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자주 가시던 미용실, 이발소, 구멍가게, 약국 같은 곳에서 소비 쿠폰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우겠나 하시며 스마트폰이나 카드 사용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이제 70세 넘으신 분들도 모바일 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문자로 잔액을 확인하시며 온라인 신청도 척척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을 쓰는 것이 곧 젊은 사람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새로운 세상과도 연결되고 정부 정책의 수혜도 더 당당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앱을 설치해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리는 자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소중한 복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가 늘고 세대 간 거리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기 예방입니다. 최근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이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카드사입니다. 지원금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 그럴듯하게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기범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원 절차에서는 절대 문자 링크를 보내거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 이상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나 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혹시 오늘 글을 읽고도 여전히 불안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꼭 주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국민콜 110번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소비쿠폰 전용 콜센터 등 도움을 드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정책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 여러분께서 한 걸음 내디뎌 주시고 신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정책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르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역과 사회 전체를 도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움직여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청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귀찮고 낯설 수 있지만 막상 하고 나면 생각보다 쉬웠네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상담사들과 공무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복지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고 이번엔 꼭 그 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정부의 작은 도움이 어르신 삶의 숨통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필요한 건 당당히 요구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고 도와드릴 사람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